부산의 겨울은 유독 매섭습니다. 육지에서 부는 바람과 바다에서 밀려오는 바람이 부딪히며 골목골목을 헤집고 다니지요. 두꺼운 외투깃을 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차가운 바람은 기어이 목덜미 안으로 파고들고야 맙니다. 그러나 자갈치 시장 안쪽 골목, 낡은 간판이 달린 작은 빵집 앞만큼은 조금 달랐습니다. 굴뚝처럼 생긴 환풍구에서는 쉬지 않고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밀가루와 버터가 섞인 고소한 냄새가 골목 저 끝까지 흘러나왔지요.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도 않은 시간. 빵집 안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순례의 하루는 늘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정순례, 올해 56입니다. 키는 작고 손은 굵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하도 치대어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요. 앞치마는 언제나 하얗게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머리카락도 반쯤은 밀가루빛이었습니다. 나이 탓인지 원래 그런 것인지 이제는 구분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 빵집을 처음 연 것이 26살 때였으니 햇수로 꼭 30년이 됩니다. 남편이 떠나고 난 이듬해였습니다. 빈털터리에 딸아이 하나 달랑 안고 순례는 이 낡은 건물의 구석방을 얻었습니다. 보증금도 없이 월세 50만 원. 집주인이었던 팽여사의 어머니가 그나마 사람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지요. 처음에는 빵 한 종류밖에 만들 줄 몰랐습니다. 식빵도 아니고 케이크도 아닌 바게트였습니다. 생전 바게트 한번 먹어보지 못한 자갈치 시장 상인들이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딱딱하고 심심한 빵이 무슨 맛이냐고들 했지요. 그래도 순례는 매일 새벽 반죽을 했습니다. 온도를 맞추고 발효 시간을 재고 오븐 앞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날은 새벽 내내 혼자 울었지만 다음 날 아침이 오면 또다시 밀가루를 꺼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갈치 시장에 가면 바게트를 사야 한다고, 그 빵을 한번 먹으면 다른 빵은 못 먹는다고. 점례가 처음 이 골목에 들어온 것도 그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김점례, 순례와는 동갑내기입니다. 생선 좌판을 운영하다 남편과 사별한 뒤 삶의 무게를 어딘가에 내려놓고 싶어 바게트를 사러 왔다가 그만 눌러앉아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빵집 문을 열기 전부터 옆에서 진열대를 닫고 봉투를 접고 있었지요. 순례가 안 줘도 되는데라고 할 때마다 점례는 나갈 데 없어라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였지만 오븐 열기 덕에 빵집 안은 후끈했습니다. 순례는 막 오븐에서 꺼낸 바게트를 식힌망 위에 하나씩 올려놓고 있었고 점례는 유리문을 정성껏 닦으며 골목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빵집 앞 계단 아래쪽 골목 모퉁이였습니다. 낡은 점퍼를 껴입은 노인 한 명이 벽에 기댄 채 미끄러져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쓰러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닌 모양새였지요. 바람막이 하나 없이 그 자리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입술은 새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점례가 먼저 보았습니다. 순례야,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순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심각했습니다. 손은 맨손이었고 신발 밑창은 반쯤 떨어져 있었지요. 며칠은 굶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이상하게도 흐리지 않았습니다. 희고 서리빨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술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 빵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식힌망에서 제일 먼저 꺼낸 바게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에게 막 그것을 내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뾰족한 굽이 콘크리트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 골목 저쪽 끝에서부터 또렷하게 울려왔습니다. 곧 눈에 들어온 것은 밍크 코트에 진한 립스틱을 바른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60은 넘어 보였지만 걸음거리는 시장통 한복판을 제 집 마당처럼 가로질러 오고 있었지요. 팽여사였습니다. 이 골목 건물 대부분이 그 여자 명의입니다. 순례의 빵집 건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팽여사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건물을 물려받은 그 여자는 어머니와는 영 딴판인 사람이었습니다. 팽여사의 시선이 계단 아래 노인에게 꽂혔습니다. 그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내 건물 앞에 이런 거지 영감이 쭈그리고 앉아서. 파리가 꼬이겠어. 파리가. 순례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 틈을 팽여사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뾰족한 구두 굽이 허공을 가르며 순례의 손에 들린 바게트를 정확히 내리쳤습니다. 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구두 굽이 얹혔습니다. 소리도 없이 천천히. 노인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점례는 달려나오며 팽여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팽여사는 되려 눈을 치켜뜨며 순례의 뺨을 향해 손바닥을 올렸습니다. 순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발짝 물러서서 자신의 몸으로 노인의 앞을 가렸습니다. 조용하게, 아무 말도 없이.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여자와 30년 동안 이 자리를 내려다본 여자 사이에 무언가가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그리고 그 사이에는 아직 아무도 정체를 모르는 노인 한 명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팽여사는 떠났고 노인도 자리를 떠났습니다. 골목은 다시 평온해 보였지요. 그러나 순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잠잠한 것과 괜찮은 것은 다르다는 것을. 빵은 전날보다 조금 더 일찍 팔려나갔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러 별일 없었어요? 라고 물었고 순례는 없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서로를 확인하지요. 길게 묻지 않아도 옆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으로 충분히 위로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딘가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팽여사의 구두 구발에 짓밟히던 바게트가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빵이 아깝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짓밟힐 때 마치 자신의 30년이 함께 밟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순례는 새벽 반죽을 하면서 그 생각을 지우려 했습니다. 손에 힘을 더 주어 반죽을 치댔지요. 밀가루가 튀고 손마디가 빨개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반죽하고 나서야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팽여사가 다시 나타난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한눈에 보아도 비싼 코트를 걸친 남자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40 중반쯤 되어 보였고 머리는 반들반들하게 넘겼으며 고개를 드는 각도부터 거들먹거림이 배어 있었지요. 두 사람 뒤로는 검은 외제차가 골목 입구에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팽 여사가 빵집 유리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점례가 카운터에서 잔돈을 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술래는 5분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여사님, 어쩐 일이세요? 술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팽 여사는 가게 안을 한 바퀴 훑어봤습니다. 오래된 오븐, 낡은 진열대, 벽에 걸린 오래된 메뉴판. 그 시선 안에 은근한 계산이 담겨 있었지요. 이쪽은 내 예비 사위야. 드림그룹 임원이라고. 남자는 명함을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졌습니다. 집으로 오라는 듯이 술래는 명함을 집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팽 여사의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갔습니다. 이 일은 무슨 일? 그냥 얘기 한번 하러 온 거지. 이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는 짧았습니다. 그리고 그 짧음이 오히려 더 잔인했습니다. 팽 여사의 요지는 간단했습니다. 이 건물을 새로 용도 변경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예비 사위가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을 낼 예정이고 그러려면 이 자리가 필요하다고 했지요. 술래에게는 한 달의 시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요. 술래가 되물었습니다. 그래. 한 달. 그것도 넉넉하게 쳐준 거야. 보증금은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팽 여사가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밀린 월세하고 원상복구 비용 따지면 남는 게 없어. 계약서 다시 들여다봐. 특약 사항 꼼꼼하게. 점례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술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0년이에요. 술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30년을 있었어요. 밀린 월세 한 번 없었고 건물 수리도 제 돈으로 했어요. 그게 다 계약서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팽 여사는 잠시 술래를 바라보다가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야. 마음이랑 법이랑은 달라. 두 사람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술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점례가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팽 여사의 외제차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남자는 차에 타면서 골목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이미 자기 것인 양 둘러보는 눈빛이었지요. 술래는 그것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은 시장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술래는 그날 오후 계약서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달라고 했지요. 법무사는 서류를 훑어보다가 조용히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특약사항이 문제였습니다. 15년 전 재계약 때 팽 여사가 넣어둔 조항이었습니다. 원상복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잡혀 있었고 공사비용 정산 방식도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쓰여 있었지요. 당시 술래는 꼼꼼히 읽지 않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팽 여사의 어머니가 살아있던 때라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다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회봐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들어요.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얼마나요? 몇 달은 봐야 해요. 잘 되면 보증금 일부는 건질 수 있겠지만 그 사이에 명도 소송이 들어오면 영업이 어려워질 수 있고요. 술래는 잠자코 서류를 도로 접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돌아오는 길은 멀게 느껴졌습니다. 찬바람이 여전히 골목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술래는 걷다가 빵집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환풍구에서는 아직도 하얀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점례가 혼자 저녁 마감을 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30년. 이 작은 가게가 전부였습니다. 딸아이를 키운 것도, 혼자 버텨온 것도 전부 이 자리에서였지요. 오븐 하나, 밀가루 포대 하나에서 시작한 것이 이만큼이 된 것이었습니다.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싸울 힘이 있는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돈도, 백도,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법무사 말대로 소송을 걸었다가 그 사이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술래는 빵집 문을 열었습니다. 점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술래는 앞치마를 집어들며 낮게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 마감은 하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술래의 눈 안에는 포기가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폭풍 전날 밤의 바다처럼 잠잠하지만 출렁이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눈빛이었지요. 창밖에는 부산의 겨울 해가 붉게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팽 여사는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용역 차량 2대가 골목 입구를 막았습니다. 용역 차량은 아침 8시에 왔습니다. 시장이 막 열리는 시각이었습니다. 생선 좌판 상인들이 얼음을 깔고 채소 가게 주인이 박스를 정리하고 어묵 국물이 처음 끓어오르는 그 시간에 트럭 2대가 골목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조끼를 맞춰 입은 남자들이 줄지어 내렸습니다. 6, 7, 8명.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팽 여사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조수석 창문을 반쯤 내리고 턱만 괜 채 지켜봤습니다. 예비 사위 강 씨는 그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지요. 어제와 같은 코트,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술래는 빵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반죽을 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븐은 돌아가고 있었고 바게트는 이미 10개가 식힌망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골목 가득 퍼져 있었지요. 그 냄새 그대로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맨손으로 명도 집행 나온 겁니다. 조끼를 입은 남자 중 가장 앞에 선 이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일을 하러 온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술래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읽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법무사가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명도 소송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했지요. 그러나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팽 여사가 손을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서류 날짜를 보니 소장 접수가 열흘 전이었습니다. 술래가 법무사를 찾아갔던 그 날보다 일주일이나 앞서 있었지요.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술래가 말했습니다. 집행관 통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절차 없이 지금 바로 진행하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법원 통해서 이미 다 된 겁니다. 서류 확인하게 시간 주세요. 저는 변호사도 없고 지금 당장은. 시간 없습니다. 뒤에서 강 씨의 목소리가 끊었습니다. 차갑고 짧았습니다. 우리도 일정 있어요. 빨리 빼주시면 빨리 끝나는 거예요. 점례가 술래 옆에 섰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지만 왔습니다. 시장 상인 몇몇도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어묵집 사장이 국자를 든 채 나와 있었고 건너편 채소 가게 할머니가 손을 이마에 얹고 눈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앞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팽 여사의 차가 골목에 있었고 강 씨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선이었습니다. 이 시장에서 팽 여사 건물을 쓰지 않는 가게가 많지 않았지요. 나섰다가 다음 차례가 자기 가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술래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눈짓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술래는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막는다고 막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몸으로 막다가 다치는 것은 자신이었지요. 오븐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양쪽을 잡고 끌어냈습니다. 오래된 오븐이었습니다. 술래가 이 가게를 처음 열던 해에 할부로 들인 것이었지요. 중고였는데도 석 달치 월세와 맞먹는 돈이었습니다. 손잡이 한쪽이 오래전에 부러진 것을 술래가 철사로 묶어두었는데 그 철사가 그대로였습니다. 그것이 바닥에 내려앉는 소리가 났습니다. 둔하고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술래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밀가루 포대가 나왔습니다. 발효 바구니가 나왔습니다. 진열대가 나왔습니다. 20년 묵은 스탠드 믹서가 바닥에 놓였습니다. 순서도 없이 쌓이듯 길바닥에 늘어났습니다. 점례가 술래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술래는 그 손을 꼭 쥐어줬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냄새는 여전히 났습니다. 아직 5분 안에 남은 열기에서 빵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골목 바닥에 내려앉은 오븐에서도 한동안 그 냄새가 빠져나왔지요. 뜨겁고 고소한 냄새, 30년의 냄새. 강 씨가 그 옆을 지나가면서 코를 살짝 찌푸렸습니다.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가게 안은 텅 비었습니다. 술래는 빈 가게 안에 마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 못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메뉴판을 걸어두던 자리였지요. 바닥에는 밀가루가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타일 줄눈 사이사이에 박힌 것들은 청소를 해도 지워지지 않던 것들이었습니다. 술래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팽 여사의 차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강 씨가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차는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용역 트럭도 뒤를 따랐습니다. 남은 것은 바닥에 늘어선 살림살이와 그 앞에 선 두 사람이었습니다. 점례가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술래는 그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천천히 여러 번. 골목 저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고개를 드니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이 담벼락 옆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 노숙자 영감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장 어딘가에서 이 골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지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안타깝다거나 미안하다거나 그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들여다보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깊고 조용하고 서두르지 않는. 술래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렇게 바라보다가 다시 점례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해가 중천으로 올라갔습니다. 시장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생선은 팔리고 국물은 끓고 사람들은 오갔습니다. 골목 바닥에 늘어선 술래의 살림살이 앞으로도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눈길을 주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술래는 5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굳은 살 박인 손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었습니다. 돈도 힘도 기댈 곳도 없었지요. 법대로 하자니 시간이 너무 걸렸고 버티자니 버틸 자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골목 저쪽에서부터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지요. 술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은 세단이 보였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세단이 멈췄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가득 채운 차들이 일제히 멈추자 엔진 소리가 낮게 잦아들었습니다. 시장 골목이 그렇게 조용해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생선 좌판도, 어묵 국물도, 사람들의 발걸음도 전부 멎은 것 같았지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운전석이 아니었습니다. 뒷문이었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여러 대에서 동시에. 건장한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코트도 없이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줄을 맞춰 섰지요. 그리고 일제히 한 방향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골목 바닥에 앉아있던 노인을 향해서였습니다. 회장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점례가 울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술래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강 씨는 처음에는 무슨 상황인지 몰라 눈을 깜빡였습니다. 팽 여사는 차창 너머로 바깥을 내다보다가 천천히 안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허리가 느리게 펴졌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바람에 넘어갔습니다. 낡은 점퍼 아래로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구부러져 있던 등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고든 선이었지요. 흐릿해 보이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호랑이가 눈을 뜨는 것 같았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외투를 펼쳐들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받아 어깨에 걸쳤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사람이 달라 보였습니다. 강 씨가 가장 먼저 알아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던 팔이 스르르 내려왔지요. 입이 열렸다 닫혔다 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드림그룹. 강 씨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이름을 팔던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의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 골목 바닥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최 회장은 강 씨를 보지 않았습니다.
먼저 순례에게 걸어왔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막힘없이. 순례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최 회장이 순례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순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 회장이 강 씨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골목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숨을 참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 낮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강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버티지 못하고 내려앉은 것이었지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 변명은 필요 없어. 최 회장이 비서를 돌아봤습니다. 횡령건 전부 감사팀에 넘겨. 오늘 자로치기 해제하고.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즉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강 씨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다가 최 회장의 눈빛과 마주치고는 그대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눈빛 앞에서는 어떤 말도 꺼낼 수가 없었지요. 팽 여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확히는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미 파악한 얼굴이었습니다. 밍크 코트도 뾰족한 구두도 아까와 같았지만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빠르고 작아져 있었지요. 최 회장 앞에 서더니 그대로 바닥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미처 몰라봬서. 이게 다 제 사위놈이 꾸민 일이고. 저는 그냥 그날 최 회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이 앞에서 일어난 일을 내가 다 봤소. 팽 여사의 몸이 굳었습니다. 최 회장은 천천히 순례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팽 여사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람이 건네는 것을 발로 밟는 사람이요.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겠소. 팽 여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싹싹 비볐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콧물도 나왔습니다. 아까 순례 앞에서 올렸던 손바닥이 지금은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요. 한 번만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최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비서에게 낮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 골목 건물 전부 시세대로 매입 절차 밟아.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시장 골목이 술렁였습니다. 상인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묵집 사장이 국자를 든 채 입을 벌렸습니다. 채소가게 할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용역 남자들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방향이 반대였습니다. 길바닥에 늘어선 순례의 살림살이를 다시 가게 안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아까보다 조심스럽게 팽 여사와 강 씨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아까 순례가 당했던 것과 똑같이 골목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차도 코트도 구두도 소용없었습니다. 점례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작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욕도 아니고 울음도 아닌 소리였습니다. 그냥 오래 참았던 것이 나오는 소리였지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조용한 환호가 번졌습니다. 5분이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자들이 내려놓는 자리가 아까 있던 그 자리였습니다. 바닥에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5분이 거기 맞춰 놓이자 긁힌 자국이 감춰졌습니다. 마치 잠깐 비어 있었을 뿐인 것처럼 순례가 5분 앞에 섰습니다.
손을 오븐 옆면에 살짝 얹었습니다. 아직 식지 않은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달궈진 열이 거기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앞치마 소매로 닦았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래도 계속 났습니다. 점례가 옆에 와서 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어깨를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가게 안으로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조금 뒤였습니다. 경호원들은 문 밖에 세웠습니다. 혼자 들어왔지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낡은 벽, 긁힌 바닥, 다시 제자리를 찾은 오븐. 그리고 식힌망 위에 아직 남아있는 바게트 몇 개. 최 회장이 그 앞에 멈췄습니다. 며칠 전 그 빵. 술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많이 추웠어. 속까지. 최 회장은 식힌망 위에 바게트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술래를 돌아봤습니다. 그때 건네주신 것이 빵말이 아니었다는 걸 늦게 알았습니다. 술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전해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최 회장이 작게 웃었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처음으로 온기가 돌았습니다. 해가 높아졌습니다. 시장은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생선이 팔리고 국물이 끓고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아까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었지요. 골목 바닥에 남은 긁힌 자국처럼 기억은 거기 있었습니다. 술래는 다시 앞치마를 고쳐 맸습니다. 밀가루를 꺼냈습니다.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것과 다른 힘이었습니다. 새벽에 그 무거운 힘이 아니라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힘이었지요. 점례가 진열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오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열기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곧 고소한 냄새가 피어오를 것이었습니다. 그 냄새가 골목으로, 시장으로, 차가운 겨울 공기 속으로 퍼져나갈 것이었습니다. 30년이 그랬던 것처럼 시장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골목 담벼락을 타고 낮게 깔렸습니다. 생선 좌파는 하나둘 자리를 걷었고 어묵 국물은 마지막 김을 피워 올리고 있었지요. 하루가 끝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술래의 빵집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오븐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골목에 가득했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깊고 고소한 냄새였습니다. 술래는 그 냄새가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반죽에 힘이 달랐고 오븐 온도를 맞추는 손이 달랐습니다. 무언가 내려놓은 사람의 손이었지요. 점례가 진열대 유리를 닦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빵 유난히 잘 됐다. 술래는 식힌 망을 들여다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런 것 같네. 두 사람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최 회장이 다시 온 것은 사흘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차가 한 대였습니다. 경호원도 한 명뿐이었지요. 골목 입구에서 차를 세우고 혼자 걸어왔습니다. 낡은 점퍼 대신 단정한 코트를 입었지만 걸음걸이는 그날의 노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무게 있는 걸음이었지요. 빵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술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연스러운 인사였습니다. 회장님이라는 말도 놀란 표정도 없었습니다. 술래에게 이 사람은 그날 추위 속에 앉아있던 노인이기도 했으니까요. 최 회장이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바게트 하나 주시겠습니까? 네. 순례가 시킨 망에서 하나를 집어 종이에 쌌습니다. 손놀림이 익숙하고 빨랐습니다. 30년의 손이었지요. 최 회장이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오래 두 사람은 가게 안에 마주 앉았습니다. 점례가 눈치껏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밖에 볼 일이 생겼다며 앞치마를 벗고 나갔는데 뒤돌아서는 얼굴에 웃음기가 역력했습니다. 순례는 못 본 척했습니다. 최 회장이 바게트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오래 씹었습니다. 그날과 같은 맛이요. 같은 레시피니까요. 아니, 최 회장이 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레시피가 아닌 것이 들어있어. 순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최 회장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차갑게 굳어있던 세월에 대해서였습니다. 수십 년을 회사와 함께 살면서 언제부터인가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숫자가 보이고 구조가 보이고 시장이 보였지만 거리 한켠에 앉아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그래서 일부러 나선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시 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빵을 내밀었소. 최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계산이 없었소. 조건도 없었고, 그냥 줬소. 순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추워 보였으니까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다예요. 최 회장이 한동안 순례를 바라봤습니다. 가게 안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벽에 난 못자국, 긁힌 바닥 타일, 손잡이가 철사로 묶인 오븐, 채워져 있지 않은 것들이 많았지만 그렇다고 비어 있는 것도 아닌 공간이었습니다. 30년이 배어 있는 곳이었지요. 이 가게,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오? 순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계속해야지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최 회장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싶었소. 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코트 단추를 잠그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았습니다. 순례가 이상하다는 듯 바라봤지요. 최 회장이 순례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굳은 살 박인 손을, 밀가루가 송금 사이에 남아있는 손을. 드릴 말씀이 있어.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조금 느려지고 조금 낮아졌습니다. 순례는 기다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말이 쑥스럽다는 걸 알고 있어. 최 회장이 순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내가 당신 곁에 있어도 되겠습니까? 골목 바깥에서 저녁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순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골목의 낡은 담벼락, 저물어가는 햇살, 어딘가에서 나는 생선 굽는 냄새. 평생을 살아온 자리였습니다. 혼자 버텨온 자리이기도 했지요. 무서워요. 순례가 말했습니다.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오래 혼자였으니까.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소.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달랐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것이 그 안에 있었지요. 순례가 작게 웃었습니다. 주름진 눈가가 접혔습니다. 천천히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에도 웃음이 번졌습니다. 호랑이 같던 눈빛이 처음으로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점례가 돌아온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분위기를 읽었습니다. 한눈에 카운터 한쪽에 앉은 두 사람, 빈 찻잔, 그리고 어딘가 달라진 공기. 점례가 천장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빨리 왔나? 순례가 눈을 흘겼습니다. 점례는 전혀 미안하지 않다는 얼굴로 앞치마를 다시 매며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봄이 오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부산의 봄은 바다 쪽에서 먼저 옵니다. 공기가 달라지고 햇살의 각도가 달라지고 골목 담벼락이 조금씩 밝아집니다. 순례가 30년을 이 자리에서 맞아온 봄이었지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시장에 자주 왔습니다. 올 때마다 경호원이 한 명씩 줄었습니다. 어떤 날은 혼자 왔습니다. 카운터 앞에 앉아 바게트를 먹고 순례가 반죽하는 것을 바라보고 점례의 수다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던 것이 어느새 자연스러워졌지요. 점례는 이제 최 회장에게 말을 놓았습니다. 오빠, 오늘 빵 좀 빨리 먹어. 마감해야 해. 최 회장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순례는 그 모습을 보다가 빵 반죽을 덮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순례가 혼자 남아 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븐을 닫고 밀가루를 정리하고 내일 쓸 반죽 재료를 미리 꺼내뒀습니다. 30년을 해온 순서였지요. 다 마치고 불을 끄려다 멈췄습니다.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여전히 낡은 오븐이었습니다. 긁힌 바닥도 그대로였습니다. 철사로 묶인 손잡이도 아직 바꾸지 않았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전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추하거나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아온 자리였습니다. 순례는 오븐 옆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낮에 달궈진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불을 켤 것이었습니다. 반죽을 하고 오븐 온도를 맞추고 골목의 냄새가 퍼지도록 기다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누가 옆에 있든 어떤 계절이 오든. 다만 이제는 그 새벽이 조금 덜 길 것 같았습니다.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골목에 나서니 저녁 공기가 차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부산 앞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겨울 내내 매섭던 그 바람이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순례는 잠깐 그 자리에 서서 바람을 맞았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골목 저 끝, 시장 입구 쪽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순례는 그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됐습니다. 거기 있을 사람이었으니까요. 30년 전 순례는 이 골목에 혼자 들어왔습니다. 빈손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30년이 지난 오늘 순례는 이 골목에서 걸어나갔습니다. 여전히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여전히 밀가루 냄새를 품고, 그러나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